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차,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고 2차에 필답 시험이 있고 작업형이 있죠. 자, 작업형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은 종합적으로 종합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자,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터널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과정, 2과정, 3과정 중에서 2과정에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3과정에서도 이제 터널을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서 결선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자, 시험 감독이 주어지는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시험 감독이 일단 그 나와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적에는 자, 그것을 뭐라 그러세요? 메모장을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적는 머릿속으로 하면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예를 들 적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터널을 요거는 터널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인데 여기에서 자, 터널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산 터널이다 그러면 좀 작은 터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구다 이런 경우에는 뭐 터널 폭을 주어진다든지 터널 높이를 주어진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2차선 도로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3차선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도 터널이라든지 철도 터널 중에서도 뭐 단선이냐 복선이냐 예를 들어서 복선 정도 되면은 뭐 도로 터널이나 거의 같습니다. 근데 터널의 형태가 우리가 2차선 도로 터널 같이 이렇게 둥근 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난형이라 합니다. 난형. 그 다음에 자, 철도 터널도 복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어요. 이렇게 둥글면은 그것도 난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선 같은 경우는 기차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마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력구 같은 경우는 전력구는 뭐 터널 폭이 2m 정도, 그 다음에 터널 높이가 뭐 한 1.8m나 2m 정도,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를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터널의 사이즈를 얘기할 적에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터널은 항상 클로아드릴은 노천, 터널은 전보드릴, 그죠? 근데 자, 터널 폭이 2m고 터널 높이가 2m다고 했을 적에 전보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레그드릴, 소형 장비를 써야 된다는 개념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한번 말 실수가 계속 자기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자, 저 시험 감독이 저 말을 할 적에는 어떤 함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시험장에 가면은 자, 이 모형 터널을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반 정도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자, 터널이 이렇게 요 반이 터널 하나라고 보고 요 반이 터널 하나라고 봅시다 할 적에는 요 반쪽을 가지고 뭐 사이즈는 안 맞지만 여기 한 폭 한 2m 되고 높이가 한 2m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형태만 잡으려고 여기서 신발 할 적에는 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신발 형태를 우리가 터널 발파할 적에 예를 들어서 뭐 2차선 도로 터널이다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자, 2차선 도로 터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터널 폭이 한 12m 정도 됩니다. 12m. 그 다음에 터널 높이가 약 한 7.5m가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거기는 장비가 전보 드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발을 잡을 적에는 그냥 잡지 마시고 자, 일단은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은 자, 터널의 바닥에서부터 터널의 높이까지가 있죠. 터널의 바닥부터. 근데 여기서 잡을 적에 그냥 이렇게 잡지 마시고 자, 시험 감독이 딱 자기가 안 보더라도 시험 감독이 보고 있어요. 일단 자기 자세를.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서부터 탁 이렇게 사이즈를 재고 위에부터 한번 딱 재고 중간 정도를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을 잡는 다음에 자, 신발은 중앙보다가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신발은. 왜 그러냐면 밑에는 구속압이 더 많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위에 보다가. 그래서 신발을 잡을 적에는
센터서부터 센터에 잡는 것보다는 센터보다 하향 방향으로 한 3분의 1을 내려와서 요 부분에다가 신발을 잡아주는 게 아주 이상적입니다. 현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위에를 안 잡냐고. 신발 하부가 잘 나가면은 상반은 그대로 화양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확대공, 신발 쪽에 화양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공에 화양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반 쪽은 좀 작게 들어가죠. 위에서 떨어지니까. 자기의 자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신발을 잡을 적에는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잡아놓고 센터보다 내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모션을 취해주면은 아, 저 사람이 뭘 아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자세도 이렇게 딱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자세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주춤하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이바 쓰고 작업을 하면 좋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자, 신발의 1발파당 굴진장 또는 1발파당 천공장 하는 거는 한 번 발파할 적에 예를 들어서 천공장은 굴진장의 한 10%를 더해주, 이론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m를 천공을 한다 그러면은 3.3m를 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30전은 이론적으로 더, 암질이 약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한 30점 정도는 잔류공이 남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약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위로 힘이 오니까. 그래서 한 30점 정도는 안 나가고, 물론 암질이 세면 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3m 굴진장이다 그러면은 한 3.3m 청공해주는 건 알 수 있죠?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굴진장, 시험 감독이 굴진장을 얘기할 적에는 신발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 건가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험 감독이 자, 굴진장 1.5m 이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V컷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답을 안 해줘도. 뭐, 예를 들어서, 자, 굴진장 0.8m, 1.2m, 2m, 이렇게 2m 미만으로 얘기할 적에는 V컷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굴진장 2.5m, 아니면 3.0m, 3.5m, 4m, 이렇게 할 적에는 그때는 V컷을 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아, 뭐,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현장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시험은 시험이긴 만큼, 우리가 현장에 보다가는 우리가 굴진장이 길어지면 V컷을 하면은 이 안에 대개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론에 의해서는 우리가 번컷을 하죠. 자, 번컷 중에서도 우리가 실린더 컷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번컷하고 실린더 컷하고 차이점은 번컷은 공경이 똑같은 거, 장약공이나 무장약공이나 공경이 똑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번컷이라 그러면은, 물론 요거의 직각은 맞는데, 실린더 컷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102mm 써요. 터널 현장에서. 자, 76mm 또는 102mm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뭐 특허나 신기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용어는 가급적이면 안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경 해가지고 뭐 슈퍼홀이다. 응? 우리가 슈퍼홀 그러면은 뭐 천공경이 한 460mm짜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아니면 선대구경이다. 한 360mm짜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대구경은 특수한 경우에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의 특정적인 공법을 갖다가 시험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크게 좋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든지 책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쪽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영어. 예를 들어서 뭐 폭약도 가급적이면은 하나 제품이 나타나 있는 이름이라든지 고려 화약에 있는 제품을 얘기하지 마시고 공통 명칭. 뭐 예를 들어서 공통 명칭 중에는 뭐 에멀전 폭약. 그다음에 뭐 다이너마이트는 뭐 하나에 나오지만 거의 공통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뉴마이트, 하이마이트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에멀전 폭약, 다이너마이트, 정밀 폭약, 파이닉스라 그러지 말고 정밀 폭약 또는 뭐 암포 이렇게 공통 명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시험장에서 자기 그 회사 이름이나 뭐 하나라든지 뭐 고려화약이라든지 어떤 회사 이름 이런 건 다
그 지우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적에 그 굴진장이 3.5m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실린더 컷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린더 컷을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무장약공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무장약공 102mm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센터를 잡고 여기하고 여기에 중앙에서 약간 밑에다가 자, 일단은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그 센터에 이렇게 여면은 경사가 좀 걸어야 됩니다. 요거 걸 적에 조심하게 시험장에 가면은 요 길이가 짧든지 저 틈이 짧아가지고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떨어지지만 외곽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측벽공이나 룩아웃 주면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깊게 여야 됩니다. 이렇게 깊게 여어가지고 자, 이렇게 잡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장약공을 표현할 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할 적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 공을 갖다가 2개 내지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어가지고 여기를 누가 봐도 아 여기가 공경이 크구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벙커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무장약공을 이렇게 잡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센터보다 밑게 또 이렇게 무장약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잡아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곽공을 잡아주는 것이 요 정도에서 만약에 뭐 무장약공을 좀 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조금 더 해도 돼요. 102mm를 뭐 102mm를 뭐 두 공을 뚫었다든지 요거는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를 이렇게 잡아주고 요렇게 그다음에 뒤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요렇게 하면서 요거의 센터 위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리면 맞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요 공과 또 요 공에 그죠? 요 공에 또 해가지고 또 여기에 이렇게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이제 옆에 공도 뭐 계략적으로 맞추면, 대칭이 맞추면 좀 예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습을 했을 적에, 또 이렇게 해서 또 놓고, 또 요 짝공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여섯 적에 한 2공도 뺐으니까 뭐 간격은 임의적으로 잡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신발이 어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자, 신발이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번컷이란 거는 공간격이 일정하게 수직으로 딱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무장약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신발공이 되겠죠. 자, 신발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시차를 할 적에는 요 무장약공 방향으로 장약을 해가지고, 이 번호를 매길 적에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땅 터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발 형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묻는 쪽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그만하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작업을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신발 쪽 요걸 이제 하시다가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닥공을 한다. 바닥공을 할 적에는 바닥공이 원래 이 바닥에 이 천공 각도가 밑으로 이렇게 룩아웃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치 마시고 룩아웃을 준다는 개념으로 자, 여기서 주려고 하면 안 되죠. 경사가 안 되니까 바닥으로 생각하고 한 칸을 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경사지게. 그러니까 바닥도 룩아웃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측면도 장비가 여기서 이렇게 전보가 쓰면은 전보가 여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구속되게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줘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룩아웃 주는 거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를 안 붙이고 왜 여기다 붙였냐 그러면은 현장에 가면은 이쪽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룩아웃을 줘가지고 이렇게 외곽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닥을 할 적에는 바닥은 아무래도 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간격을 좀 좁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공간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룩아웃도 이렇게 약간씩은 줘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다시 모아오게끔 이렇게 팽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룩아웃을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벽공. 자, 측벽공 같은 경우에도 하실 적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꼽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칸 안에서 여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여으면은,
저 양반이 룩아웃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천방공도 마찬가지겠죠. 자, 천방공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위에 우리 올라갈 수가 없죠. 여기 구속돼, 이 터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원래 한 칸 내려가지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 주면 자꾸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절도 있는 자세. 자기가 딱 수평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해서 쫙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절도를 이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죠. 자, 이거 보다가는 한 칸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사는 좀 저거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센터부터 잡아주고 이렇게 보기 좋게 간격을 계략적으로 딱 재가지고 이렇게 좀 뭐 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거를 뭐 하다 보면 개념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또 그 다음에 요짝에도 열짝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여기서 이렇지 말고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 짝으로 룩아웃 줘가지고 이 짝으로 이어줘야 되겠죠. 그럼 룩아웃 준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를 또 이을 수 있는 거는 등 간격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외곽공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신발공, 신발 확대공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시험 감독이 어디를 보냐 하면은 신발 위주를 잘 봅니다. 자, 저 사람이 신발의 형태를 잘 잡고 있느냐. 주로 이제 V컷, 번컷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반이나 측벽공에 룩아웃을 주고 잘 였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천방공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 화약을 넣고 발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약을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모형이니까 약을 열 적에 이제 엮고 여기 선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파기 누를 적에 경계 근무를 잘 세우냐 안 세우냐. 그 다음에 불발공 처리하라 그러면은 법규에 의한 불발공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발파를 할 적에 그 다음에 이제 V컷 같은 경우에는 자, 응용 발파를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굴진장이 0.8m다. 0.8m인데 터널 발파할 적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시험 감독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뭐 한 50m, 70m 되는 지점에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도심지 지하철이다. 도심지 지하철의 터널에 0.8m를 굴착을 하는데 우리가 터널 토피고가 신발에서부터 약 30m 이격된 지점에 민가가 있다. 자, 민가가 있는데 적절한 시험 발파 패턴을 하라. 그러면은 자, 민가가 이 방향에 있는지 이쪽 방향에 있는지 그걸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 방향에 있다 그렇습니다. 저 민가가 있으면은 자, 발파를 할 적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 시험 감독이 묻는 요지가 뭐냐? 진동에 관련된 문제를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굴진장이 짧구나. 그 굴진장이 짧아도 뭐 번컷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태여 굴진장이 짧을 적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뭡니까? V컷으로 해야 되겠죠? 그 V컷으로 해야 되는데, 딴 거는 내비두고 이제 신발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뒤로 뺄 적에는 항상 조심했게 빼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감독하면서 그랬습니다. 뒤에 사람 찌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험 딱 끝나고 난 뒤에도 자,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딱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딱 놓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시험 감독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순간적인 거는 남들보다 조금 특이하게 뛰어나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했다고 해서 점수 빼고 뭐 점수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시험 감독이 자, 이쪽 방면에 35m, 40m 되는 지점에 민가가 있다. 그 민가에 대한 진동 허용 기준은 0.3칸이다. 주어질 수도 있고, 자, 민가에 대한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설계를 할 적에는 0.3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서 가서 실제로 계측을 해봤더니 한 0.2가 넘어가면은 민원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0.2 이내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어공법을 썼습니다.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는 0.3이지만은 관리 기준치는 0.2로 제가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굴진장이 예를 들어서 굴진장이 0.8m니까 진동을 줄여야 되고 0.8m이기 때문에 자, V컷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V컷으로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여기에서
똑같아. 신발 위치는 센터. 센터에 뭐 반 나눠서 그러면 반 나눠도 센터를 보면 되는 거고 이 센터 중간에 약간